투데이 증시 이슈입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밑도는 1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지만 나스닥 지수가 5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등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은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물가에 대한 경계심을 풀지 않는 모습이지만 실적 발표 시즌에 들어서면서 상승 반전을 기대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미국의 12월 CPI 발표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관망 심리를 드러냈습니다. 오전 장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재집행으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 코스피가 강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오후장에서 경계 심리가 커지며 양시장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상용화까지 20년이 걸릴 것이라는 발언에 급락했던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리게티의 주가가 47% 넘게 폭등했고 D-웨이브와 퀀텀 컴퓨팅의 주가도 급등했습니다. 국내 증시 관련주들도 오늘장에서 상승세를 보이며 다시 한번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에게 줘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저희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면 좋을지 알아봅니다.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 밀착 취재도 준비돼 있습니다. 저희 방송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식광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밀착 종목까지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장 체크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일 인사드리는 하루 대표입니다. 참, 오늘도 양 시장이 또 전강호약의 흐름으로 조금 지지부진한 한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은 CPI와 이제 미증시의 실적 발표들을 조금 앞두고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 좀 눈치 보는 장세가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CPI 발표 이후에 그리고 시장 자체는 단기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포착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라든지 모멘텀 부분에서 좀 눌려있는 종목들, 단기적으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 오늘 제가 50분 방송 통해서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에 드리는 밀착 종목까지 알차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국내 증시 흐름을 보면 일희일비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숨고르기 장세가 펼쳐지면서 하루는 빨간불을 켰다가 다시 또 하루는 파란불을 켰다가 반복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오늘 하루의 이 흐름에 너무 집중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멀리 내다보면서 전략을 탄탄하게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탄탄한 전략 오늘 하루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자세하게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저희 방송 50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투데이 증시 이슈들 하나씩 미리 보기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얘기부터 나눠보시죠. 자, 미국에서 PPI가 예상치를 밑도는 수치로 나왔는데도 여전히 투심이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 장세가 길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또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좀 휘청거리는 모습이 나타날까요? 일단은 이제 조정은 예견된 수순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12월 중순 이후로부터 추세가 조금 이제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하다가 고점을 못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줬잖아요. 네. 일단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들도 좀 있을 것이고 여기서 이제 조정이 또 한 번 크게 나와줘야지 다음번에 상승할 때 또 가볍게 올라가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미 예견된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PPI가 예상보다 좀 완화되면서 그래도 이제 증시를 이끌어줄 수 있는 힘이 나온 거 아니냐라고 맞아요.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오늘 어제 이제 그 생산자 물가보다 또 더 중요한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경계감이 조금 더 우세하게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 발표되는 CPI
발표 이후에 어느 정도 변동성은 보일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리고 또 소화하고 나면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워낙 또 과대 낙폭 구간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또 예정되어 있는 이런 발표들을 조금 어느 방향성을 보여주는지 체크를 한 후에 또 실적 대비 많이 눌려있는 국내 종목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간밤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긴 했지만 항상 시장에 조금 더 영향을 크게 미쳐왔던 건 소비자 물가지수죠. 이 CPI는 오늘 밤에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변동성 아직까지도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기도 합니다. 이에 발맞춰서 또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어느 군에 속해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한 전략들도 저희가 세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국내 증시는 어떤 흐름 보이는지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도 오늘은 파란불을 켰습니다. 관망 심리가 미국에 이어져 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은행의 또 금리 결정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조금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사실 지난주랑 지지난주 이제 단기적으로 또 올랐던 부분들에 의해서 좀 소화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모멘텀이 사라졌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도 역시나 재료는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국내 뭐 정치적인 이슈부터 해서 양자하모 그리고 뭐 틱톡까지 아주 굉장히 또 버라이어티한 재료들이 다양하게 나왔던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뭐 수급이 워낙 또 지금 다시 주춤주춤하다 보니까 네.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주춤주춤하다 보니까 워낙 그렇게 적은 수급으로 주가를 이제 옮겨 다니려면은 굉장히 많은 힘이 들기 때문에 네. 빠르게 수급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이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순환매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윗골이 달리는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전강 후약의 형태를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띠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종목 그리고 또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거래량, 거래 대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또 단기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상황 흐름에 또 알맞은 전략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네. 그런 상황에 알맞는 종목과 그리고 그런 이슈들 오늘 제가 두 종목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두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국내 증시 절대적인 수급이 조금 부족한 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튀어 올랐던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수급의 전환이 굉장히 빠르게 되면서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그 얼마 없는 수급은 도대체 어느 쪽으로 쏠릴 것인가 이 부분에도 관심이 많아지실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대표님의 필살기라고 할 수 있는 불수급 포착기 만나볼 예정입니다. 이 안에서 포착된 종목까지 공개될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미리 보기 통해서 살펴보시죠. 자,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요즘에는 주춤주춤했고 또 갭을 띄워서 내려가는 모습도 나타났다 보니까 우리 보유자분들은 조금 아픈 손가락이 됐을 것도 같은데 오늘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흐름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단기 낙폭이 나왔던 원인에 대해서는 상용화 시점이 너무 먼 거 아니냐. 20년이나 걸린다고 하니까. 20년이 걸린다라는 얘기는 이제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은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그렇죠. CS 그 기조 연설에서 아마 양자하모와 컴퓨터는 20년 상용화까지 20년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고 네. 또 이제 페이스북의 CEO 마크 주커버그도 한 10년 이상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왜 굳이 그런 얘기들을 했을까요? 이렇게 뭐 일간에서는 AI와 양자암호 섹터의 전체적으로 주도 섹터가 될 수 없잖아요. 주가를 네. 상승할 때. 그러니까 이제 AI의 한 그룹이 양자암호 섹터를 좀 견제하는 발언이 아니었나. 수급이 글로 싹 옮겨가니까 네. 좀 견제하는 발언이 아니었나라는 얘기도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반등이 나왔던 것은 워낙 미증시에서부터 그 단기 낙폭 과대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거든요. 그렇죠. 급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급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국내 이제 양자 암호 관련 종목들이 반등을 또 크게 시도를 하는 흐름들을 맞아요.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상용화라기보다는 기대감으로 올랐던 거기 때문에 사실 뭐 20년이 걸린다, 10년이 걸린다고 해도 몰랐던 사실은 아니고 일단 요 단기적으로 이제 기대감을 올랐던 부분들이 다시 이제
부정적인 부분들이 다시 해소가 되면서 단기 상승을 또 이끌어낼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올라서 양자모 관련주들을 너무 많이 올라서 침만 이제 흘리고 손가락만 빨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또 양자모 관련해서 이 정도 가격대면 그래도 소인비가 괜찮은 종목이다 하는 종목을 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박스통신문 안에 계신 분들께는 자세한 가격 전략도 나가니까요. 뒤쪽에서 양자모 관련주 오늘 밀착 종목 한 종목도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완벽한 기대감으로 움직여왔던 이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사실 상용화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그렇게 짧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하셨겠죠. 길 것이라는 말이 뭐 젠슨 황이든 마크 주커버그든 입을 통해서 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기대감을 품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또 낙폭 과대에 대한 저가 매수세 들어오고 있으니까 단기적인 전략 잠시 후에 밀착 종목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뤄볼 투데이 증시 이슈들 미리 보기 통해서 간략하게만 짚어봤습니다. 잠시 후에는 팩트체크 통해서 더욱더 세세하게 들여다볼 예정이고요. 기술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불수급 포착기도 만나보고 이슈와 더불어서 살펴볼 수 있는 밀착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전략들 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50분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식광장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오늘 방송에서 만나볼 수 있는 불수급 포착 종목 그리고 밀착 종목까지 정확한 종목명, 자세한 가격 전략 모두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이 오늘 50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이 끝나고 나서는 이 얘기는 조금 더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10시 40분부터 대표님께서는 라이브 방송도 따로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이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얼른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전 방송부터 계속해서 불수급 포착기, 이 안에서 포착된 종목, 그리고 밀착 종목까지 정말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여태까지 놓쳤던 종목들이 얼마나 크게 올랐었는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피롭틱스와 이렌시스 1월 8일 방송에서 나란히 공개를 해주셨던 방송 공략주들이죠. 같이 그 다음 날에 바로 진입을 시도했는데 피롭틱스는 현재도 보유 중이면서 11% 넘게 올라가는 모습 나타났고요. 이렌시스도 8% 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새해 첫 들어서부터 1월 3일 방송에 공개를 해주셨죠. 전진건설 로봇 테마가 굉장히 핫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재료가 조금 더 풍부할 수 있는 종목으로 딱 선별해서 가져오셨습니다. 이런 전략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현재도 보유 중이지만 25%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이는 수많은 종목들 12월 들어서도 계속해서 방송 공략주로서 공개를 해주셨고요. 기본적으로 두 자릿수대의 상승률을 기록을 해왔습니다. 자, 여태까지 이런 종목들 놓쳐서 너무 아쉽다. 내 계좌에서는 저런 숫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아쉬움은 잠깐 넣어두시고 내일 장부터라도 하루 대표님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같이 하시면 오늘 방송에서 만나볼 수 있는 불수급 포착 종목 그리고 밀착 종목으로 이렇게 상승률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이 포트폴리오 안에 담아 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지나갔던 종목들 도대체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했길래 이렇게 상승분을 제대로 가져올 수 있었는지 전략도 궁금하시겠죠. 대표님 통해서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도 보유 중인 종목들이 그래도 있는데 이 전략은 계속 유효하다, 앞으로 끌고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으실까요? 일단은 지금 보유 중인 종목들 그리고 수익 실현한 종목들을 좀 보면 이제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들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필옵틱스는 유리기판 관련 종목이고 이렌시스, 전진건설 로봇, 로봇이나 재건 관련주들 그리고 솔리드나 SBB테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025년 또 뜨거운 섹터인 로봇과 양자암호 섹터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이 워낙 아직 불안하고 수급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동이 빨라요. 돈의 이동이 굉장히 빠른데 사실 우리가 돈이 들어왔다가도 나가고 들어왔다가도 나가는 게 이제 주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돈이 들어와 주고 있고 나가지 않은 수급들이 포착된 종목들을 좀 미리 선점해 놓거나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빠른 순환매 안에서도 자기 차례를 기다려서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공유드리는 종목들은 바로 뭐 당일에 갈 수도 있고 그 다음날 갈 수도 있고 그 주에 갈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한번 재료를 가지고 이슈를 업었을 때 상승이 또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수급이 뒷받침되는 종목이었다라고 여러분들 해석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수익 리뷰할 종목도 한 2종목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유리기판 관련 종목으로 이제 생방송에서 언급을 드렸던 필옵틱스라는 종목이고요. 요 앞에 이때 이제 장대 양봉을 만들었을 때가 제가 방송에서 가지고 나왔던 시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가 25,850원 그리고 고점은 27,400원까지 찍었는데 사실 제가 방송 이후에 또 라이브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목표가는 이것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익절을 해두시고 남은 잔량은 또 목표가까지 끌고 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세한 목표가는 또 이제 팍스통신망 안에 계신 분들에게만 제가 또 공유를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은 어쨌든간 요리기판 안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사실 뭐 하루 정도 쉬어가는 흐름들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 안에서 지금 단기 평선 따라서 쭉 지금 지지 밟고 계속해서 반등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상승 시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전진건설 로봇이라는 종목, 이 종목도 제가 또 강조드렸던 종목이에요. 뒤에 이제 로봇이 들어가서 이 종목 로봇 관련주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뭐 로봇에 대한 재료도 있지만 사실 이 종목이 재건 관련해서 이제 로봇과 관련된 또 동시에 그 겹쳐지는 재료를 가지고 있어요. 재건 관련주로 또 언급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관련 수혜 섹터로 또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게 재건이고 그리고 또 로봇과 같은 또 재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수급이 살아있고 재료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고 재료를 얻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에서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또 특이점은 지금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작년 여름에 신규 상장을 해서 지금은 어떤 상황이다? 위에 고점이 없다. 신규 상장 이후로 역사상 고점을 지금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딱 보시면 장대 양봉 나오고 거의 뭐 한 2주 가량 조정을 살짝 줬다가 다시 한번 장대 양봉 뽑고 지금은 이제 5일선 따라서 다시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위에 상단에 매물이 없다라는 건 위에서 물려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매도 강도가 그렇게 세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료들 좀 잘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상단에 이제 매도 물량에 대한 그 부담보다는 상방으로 조금 더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는 신고가에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 홀딩 의견을 좀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속적으로 이 5일선 따라서 잘 올라가 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리뷰를 간단하게 해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한 이제 또 기술적인 부분들은 뒤쪽에 불수급 포착기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던 밀착 종목이든 아니면 불수급 포착 종목이든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봤는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 종목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제대로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유리기판과 관련된 필옵틱스 만나봤습니다. 자, 지난주 수요일 불수급 포착 종목이었습니다. 어제 바로 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고점 기준으로는 11%대 상승을 이뤄냈는데요.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잠깐 눌리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요. 현재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버티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눌림목을 잘 이용만 한다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까지 있겠죠.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 종목이니까 추가적인 대응 전략은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전진건설로봇도 함께 만나봤습니다. 1월 3일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던 종목인데요.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핫한 섹터인 로봇 안에 있기는 하지만 이 안에서 재건이라는 또 다른 재료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방송에서 공개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슈팅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신규 상장이 돼서 상단에 위치한 매물대가 없다는 굉장히 크나큰 장점이 있겠죠. 올라갈 땐 무섭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종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와 같은 추가적인 상승분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향후 대응 전략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송에서 이렇게 공개를 해드리고는 있지만 더 세세한 얘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팍스통신망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지금 보유 중인 이미 지나간 밀착 종목, 불수급 포착 종목, 앞으로의 대응 전략들 받아가실 수 있고요. 오늘 방송에서 새롭게 공개되는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들까지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밤 10시 40분부터는 대표님께서 라이브 방송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이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꼭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불수급 포착기, 포착 종목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도대체 그 불수급 포착기가 뭘까 궁금해지시겠죠. 시장에서 수급이 쏠리는 관심을 받는 섹터 안에서 튀어오르는 종목, 나는 왜 그런 종목을 잡지 못할까 항상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의 이 불수급 포착기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이제 내일 장부터는 같이 잡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불수급 포착기, 이름을 너무 잘 지으셔서 수급이 쏠리는 걸 잡아주는구나. 눈치는 채셨을 것 같은데 그런 걸 도대체 어떻게 잡을까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조금 설명을 해주실까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거래대금이 쏠린다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 돈이 없는데 그 돈이 한 곳으로 몰린다. 네. 그럼 이제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올라가는 그 메커니즘을 활용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재료들도 같이 뒷받침을 해서 봤을 때 이 재료가 이제 단발성으로 지금 수급이 쏠리는 건지 아니면은 시장에서 살아 움직이는 재료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와 주는지 여부를 파악을 해서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된 종목들을 제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사실 포착기에 포착된 직후보다는 포착된 이후에 그 다음에 주가의 행보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매수 타점이 어디서 나오는지가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들어온 수급이 당연히 조정이 들어오겠죠. 조정이 들어오지만 일정 구간에서 지지를 계속 받아주고 이평선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 자리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팍스통신망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자리들을 잡아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방송에서 드렸던 뭐 필옵틱스나 아니면 전진건설 로봇 이런 종목들 이외에도 제가 장중에 이렇게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점이 지금 잘 나왔던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장 마감 이후에 방송에서 보는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종목 말고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주고 포착이 되는 종목들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와 주셔야겠죠. 자, 일단 앞에서도 리뷰를 했던 이런 전진건설 로봇이 어떤 이제 메커니즘을 가지고 어떤 상승을 이뤄냈는지 언제 포착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자면 이렇게 하루 대표의 자유소통 커뮤니티 팍스통신망 안에 계신 분들께 제가 이렇게 방송 중에 보너스 종목으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가격 전략 그리고 이제 뭐 목표 전략 이렇게 좀 언급을 드렸던 것 같고 포착 이후에 그 다음 주에 곧바로 다시 장대 양봉의 슈팅이 나와줬고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분이 또 나와주면서 이제 우리의 매수가 대비해서 한 23% 넘는 상승률, 25% 가까운 상승률을 지금 현재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보시면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뭐 추격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 이 이후에 이 주가의 행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 이제 거의 2주 가까운 거래일 동안 조정을 받았는데 이게 상승 이후에 깊은 조정이 아니라 상승 이후에 옆으로 횡보하면서 얕은 조정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런 자리에서 계속해서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이 된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조정을 받는 그 와중에서도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들어온 돈이 빠져나가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다시 한번 재료를 업었을 때, 재료가 다시 등장했을 때 상방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강력하게 받는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다시 한번 분봉, 60분봉상에서 체크를 해보자면 장대 양봉 이후에 조정이 나오는데 그 조정이 이렇게 깊은 조정인가 아니면 들어온 수급은 있는데 아직 빠져나간 수급은 없다. 얕은 조정, 거래량을 보면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설치를 해놓은 이평선들이 있어요. 이 하단에 이평선들이 있어요. 이렇게 쭉 연두 색깔 이평선, 그리고 그 아랫단에 있는 검정 색깔 이평선. 이런 이평선 근처에서 더 이상 이평선을 뚫고 내려가지 않고 지지를 받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매수타점을 잡아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스통신망 안에 계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런 자리에 와 있는 종목들을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뭐 이런 자리에 왔다고 해서 바로 다음 날 혹은 바로 다 1시간 뒤에 뭐 튀어서 올라가 버리거나 뭐 그런 것들을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수급이 들어왔는데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는 간다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확률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조금 더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는 자리가 이런 자리고 저는 여러분들께 그런 자리를 공유를 해드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 종목을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 제 포착이 됐던 종목이고 역시나 실시간 박스통신망 안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포착 이후에 이제 오늘까지 한 5% 정도의 슈팅이 좀 나와줬는데 사실 제가 보고 있는 목표가는 이것보다 조금 더 높기 때문에 한번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전력 설비, 전선 관련 종목들이 시세를 내고 나서 지금은 이제 조정을 조금 마치고 다시 한번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좀 동반된 상승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장대 양봉 이후에 지금 자리는 고가놀이를 하고 있는 자리, 그리고 이전에 만들어놨던 이런 매물들을 소화해내고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차트를 조금 더 가까이 보자면 자, 포착된 날은 요 날 이제 어제겠죠? 어제 이렇게 포착이 되고 나서 지금은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하단에 분홍 색깔 선, 이게 3일선이거든요. 3일선에서 지금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조정이 들어올 때 깊은 조정이냐 아니면 얕은 조정이냐를 두고 봤을 때 이평선의 그 반등 구간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3일선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강한 종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보통은 주가가 오르면 당연히 조정이 나와야지.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게 N자 파동이 나오는데 이것보다 강한 패턴이 상승이 나오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제 가격 조정 없이 기간 조정만 받고 다시 한번 이렇게 상방으로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 굉장히 강한 패턴인데 이 종목이 그런 자리에 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60분 봉상에서 또 짧게 체크를 해보자면 단기 상승 이후 요 박스죠. 지금 이제 1시간 봉인데 1시간 봉 안에서 보시면 요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주는 것들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 노란 색깔 부분에서 계속해서 박스를 만들고 하방으로 이렇게 이탈을 할 수도 있겠죠. 시장이 안 좋거나 이 종목이 조금 힘이 덜한 종목이다라면 이 하단 부분의 이동평균선들을 다 이탈시키고 조금 더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지켜준다라는 건 이때 들어왔던 수급이 이 밑으로 내려갈 생각이 아직은 없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란 색깔 부분이 제가 여러분들께 박스통신망 안에 계신 분들께 같이 함께 공략을 해보자라고 했던 구간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도 역시나 이렇게 노란색 골드라인이 뜨면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와 줬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원정상 같은 경우는 박스통신망 안에 계신 분들에게만 드렸던 종목이고 오늘도 또 상승이 나왔지만 제가 보고 있는 목표가는 조금 더 4,000원 그 이상이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브리핑 같은 경우는 박스통신망 안에서 제가 계속해서 브리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불수급 포착기에 어떤 종목들이 포착이 됐었는지 두 가지를 예시로 들면서 메커니즘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전진건설로봇 1월 3일 방송에서 포착이 됐었다라고 또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이었죠. 포착 후에 상승이 또 바로 나왔었고요. 그 이후에는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횡보를 하다 보니까 1월 10일에 23%의 급등세가 연출이 됐고 다시 한번 13일에 8%의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공략 시점
시점 대비해서는 25%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이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불수급 포착기라는 거 수급이 쏠릴 때 굵직굵직하게 골드라인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불수급 포착기입니다.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골드라인이 형성이 된다는 건 그만큼 시장의 관심을 꾸준히 받고 있다는 거구나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불수급 포착기에 선별된 종목, 그러면 그게 다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는 하루 대표님의 안목이 가장 중요해지겠죠. 선별된 종목들 가운데에서도 앞으로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힘을 가진 종목을 엄선해서 골라내시는 게 바로 하루 대표님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팍스통신망 안에서 새롭게 또 공개를 해주셨던 종목이 바로 대원전선이었죠. 어제 포착이 됐다라고 팍스통신망 안에서 공개를 해주셨고요. 포착된 다음에는 또 5% 넘게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현재로서는 매물을 소화하는 자리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3일선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봤죠. 그렇기 때문에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는 걸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불수급 포착기를 통해서 골드라인이 지속적으로 형성된다는 걸 확인을 해봤고요. 들어오는 수급은 있는데 나가는 수급이 없다. 이미 올라간 자리지만 거기에서 횡보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들어온 수급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시동을 걸고 있는 자리라는 걸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앞으로의 추가 상승까지도 염두에 둘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원전선 아직까지 슈팅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추가적인 상승분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은 이미 팍스통신망 안에서 공개가 된 종목이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신선한 종목을 원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공개해드리는 오늘의 포착 종목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통해서 설명을 먼저 듣고 나서 팍스통신망 안에서 정말 말 그대로 실시간으로 공개해드릴 예정이거든요. 오늘 밤 10시 40분에 대표님이 라이브 방송을 따로 진행하시기는 하지만 나는 이 주식광장 끝나고 바로 잘 준비할 거다. 나는 빨리 자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잠시 후에 공개되는 불수급 포착 종목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얼른 스캔해서 미리 들어와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포착 종목은 어디에 포인트를 두셨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뭐 재료는 많은데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재료 안에서 움직이는 종목일까요? 그렇죠. 지금 최근에 시장에 또 관심을 또 한 몸에 받았던 현대차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이제 삼성전자가 주춤할 때 현대차가 그 자리를 다시 치고 올라가지 맞아요.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또 이제 보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또 재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을 오늘의 불수급 포착 종목으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오늘 포착된 종목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현대차 그리고 관련해서 자율주행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율주행 안에서도 지금까지는 뭐 레이더, 라이더, 카메라, 모듈 이런 쪽에서 이제 전장 쪽에서 움직여줬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다시 이제 그 안에서 자율주행 안에서도 순환매가 또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조금 이제 관련해서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들도 있지만 오늘 다시 이제 상단 바닥에서 다시 이제 거래량 들어와주는 종목들도 있는데 그런 종목 중에 한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최근에 현대차가 엔비디아랑 손을 잡고 자율주행과 로봇과 관련된 사업을 또 진행을 하겠다라고 큰 또 발표를 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현대차와 LG전자 협작을 해서 차량용 반도체를 또 만들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자율주행 반도체 기업이다.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힌트는 이 정도 드려보도록 하고요.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반도체 안에서도 차량용 반도체 칩을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서 이전에 이런 또 강한 시세를 보여줬던 끼가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굉장히 또 급격하게 상승을 해줬었죠. 2024년 2월 달에 최고점 38,5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9,000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만큼 낙폭이 또 강하게 나와줬고 이게 이제 추세를 좀 돌렸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구간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이제 지속적으로 우하향할 때 차트의 흐름을 보면 저점이 어떻게 돼요? 저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흐름들이 나오죠. 그러는 동안에 고점도 이제 같이 낮아지면서 정배열이었던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됩니까? 역배열로 바뀝니다. 그래서 캔들이 상승할 때는 이런 이동평균선들이 아래 깔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 이제 반대로 하락할 때는 이평선들이 이제 위에서 캔들을 이제 누르고 있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의 주가의 흐름을 보자면 어떻습니까? 이동평균선들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모여 있고 그 다음에 정배열로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 자리, 자 차트를 좀 더 가까이 최근의 흐름을 또 체크를 해보자면, 자 여기까지는 완벽하게 역배열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작년 12월 달 들어서 이후로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전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해주는 이런 캔들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저점이 높아졌느냐. 저점이 계속해서 낮아졌을 때는 추세가 이제 하방으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완연하죠. 자, 근데 이전 고점을 돌파해주는 캔들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저점이 높아졌느냐를 봤을 때 지금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그럼 추세가 우상향으로 지금 만들어지는 초입 단계, 이제 V자 변곡을 만드는 이 초입 단계에 와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 됐습니다. 그동안 워낙 또 낙폭이 컸던 탓에 단시 이제 뭐 기술적인 반등도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 이외에도 지금 뭐 재료를 굉장히 또 좋은 걸 가지고 있잖아요. 반도체,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자율주행 관련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두고 봤을 때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이 상단의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고, 오늘도 역시나 이 상단 매물대, 상단 이동평균선에 이제 고점을 만들면서 꼬리 달리고 쭉 내려오긴 했지만 상단 이제 매물들을 좀 체크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줬다.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다시 한번 60분 봉상의 차트의 흐름을 체크를 해보자면, 역시나 제가 강조하는 부분 두 가지가 있어요. 골드라인 뜨면서 포착기에 포착이 되면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요. 양봉이 이제 또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는데, 그 이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상승이 나오면 당연히 조정이 나오는데, 그 조정이 깊은 조정이냐 아니면 옆으로 횡보하면서 얕은 조정, 일정한 구간에서 지지를 계속 받아주는 얕은 조정이냐를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 13, 14일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구간들을 좀 보면 60분 봉상, 1시간 봉상 안에서 계속 박스를 만들고 있죠. 이 박스예요, 박스. 이 박스 안에서 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지라고 하는 건 일정 구간의 가격대를 계속해서 버텨주는 흐름인데, 이 자리에서 15,000원대 가격에서 계속해서 버텨주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나오고 옆으로 또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오늘 또 추가 상승이 나와주는 흐름들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주가는 어디 자리에 와 있느냐. 이게 지금 오늘 만들어낸 양봉 캔들인데, 양봉을 만들고 쭉 주가가 조정이 나왔죠. 그래서 일봉상에서 꼬리 달린 캔들이 만들어졌는데, 이 종목은 이 앞전에 이 자리들이 아마 매물대 역할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잘 지켜준다. 15,000원에서 15,500원 라인에서 지지가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고 우리가 예측을 한다면, 지금 16,000원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부터 15,500원까지 분할로 접근을 한다. 2분할 혹은 3분할로 접근을 한다면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이렇게 N자형 파동을 만들면서 올라가 줄 수 있는 그런 끼와 재료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뭐 재료도 좋고 워낙 바닥 구간에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또 같이 공략을 해보면 단기적으로 또 빠르게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종목에 대한 브리핑, 가격 전략은 당연히 또 팍스통신망 안에 빠르게 들어오신 분들 안에서 제가 지금 바로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와 주시면 이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불수급 포착 종목이 어떤 종목일지 차트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선 자율주행 반도체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과 관련한 종목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된 재료까지도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현대차와 LG전자까지 합작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를 진행했다라는 이력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 재료도 받아갈 수 있겠죠. 말 그대로 재료가 풍부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기술적으로 분석을 들어가 볼 수 있는 불수급 포착기에 선별이 된 종목이라는 점이겠죠.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덕분에 계속해서 골드라인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골드라인이 형성은 되고 있으면서도 들어오는 수급은 있지만 나가는 수급이 없는 모습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슈팅이 나온 다음에 그 자리에서 밀리지 않고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골드라인이 생기면서 수급이 또 한 번 들어오고요. 그 자리를 또 한
한 번 지키면서 다시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차트상으로 고점 대비해서 3분의 1 지점까지 주가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익의 극대화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통 이렇게 수요일 방송에서 공개해 주시는 종목이 그 주 안에 슈팅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제 또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어서 현금 확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의 포착 종목으로 제대로 한번 챙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 불수급 포착 종목 이제 10초 후에 팍스통신망 안에서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종목명 그리고 가격 전략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시간으로 팍스통신망 안에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공개가 됐습니다. 자, 자율주행 반도체 사업이기 때문에 또 자율주행 요즘 핫하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중국과 러시아의 기술을 활용한 커넥티드 카를 금지하는 규제 최종본을 미국 상무부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안에서도 자율주행 테마가 또 핫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추세 전환의 초입이라고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그렇다면 이 핫한 자율주행에 초기 탑승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추세가 전환되고 있어서 이럴 때 조금 먼저 올라타 놓으면 정말 수익의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는 종목이 될까요? 그렇죠. 이제 막 턴해서 이렇게 추세가 바뀌는 그런 종목의 초입 구간에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제가 보고 있는 목표가는 조금 더 높습니다. 그 목표가가 얼마나 높으냐는 이제 개인적인 부분들이고 네. 팍송심 안에 들어와 주시면 제가 또 공개를 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던 이유는 사실 이제 실적 부분들이 뒷받침되지 못했던 것들이 굉장히 컸는데 이번에는 실적이 또 굉장히 또 확실하게 이전 연도보다는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또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이제 막 바닥에서 턴하는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난 힌트를 들어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와서 자세한 가격 전략과 종목명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가를 끌어내렸던 실적적인 부분도 이제는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악재로 작용했던 부분들이 소멸되면서 이제는 주가가 상방으로 향할 일만 남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오늘의 포착 종목으로 설 연휴 직전까지 수익의 극대화를 노려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팍스통신망 안으로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방금 전에 공개된 오늘의 포착 종목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스캔해서 얼른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기술적인 분석은 잠시 뒤로 넣어두고요. 이제는 조금 더 탄탄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투데이 증시 이슈 그리고 밀착 종목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부터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얘기를 다시 한번 나눠봐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상용화 시점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어 오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돼서 그런지 다시 한번 관련주들이 급등 시세를 연출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보유자분들에게는 조금 희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는 이 화력이 조금 더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기술적인 반등에 멈출 것이냐 이럴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올해 초부터 2025년은 앙자암호의 해마가 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승할 수 있었던 재료들도 탄탄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세가 또 강하게 나와준 게 거의 이제 주도 테마급으로 계속해서 움직여줬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땐 그 자리에서 시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AI에서 이제 다음 주도 테마가 뭐가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또 양자암호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기술력이나 아니면은 이제 상용화 시점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은 우리가 다들 알고 있었지만 그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역시나 이제 대기업들 미국의 빅테크 구글이라든지 대표적으로 이제 투자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뉴스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이제 조정들 단기장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들어와주는 이런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들, 조정들, 그다음 노이즈들이 일정 구간 해소가 됐고 지금은 이제 뭐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일 수는 있겠지만 요 시세를 조금 더 이어가 주면서 이전 고점까지는 우리가 노려볼만하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자암호 관련해서 특징주 뭐 한 가지만 좀 체크를 해보자면 여러분들도 당연히 또 아시는 엑스게이트라는 종목.
역시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해줬던 종목인데 이제 신고가였죠. 계속해서 신고가 영역을 만들어내다가 지금은 이제 이런 60일 이평선에서 반등이 나와주는 흐름들. 오늘도 역시나 이렇게 이제 쌍봉 이후에 이제 반등, 60일 이평에서 반등이 나와주는 흐름들이 나왔고 지금 대부분의 양자모 관련 종목들이 지금 자리에서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 바닥에서 추세 전환을 암시하는 신호들이 좀 나왔거든요. 요 캔들의 흐름을 좀 보세요. 이 세 개 캔들이 세트입니다. 이 샛별형 캔들이라고 해서 이제 음봉 나오고 아래 꼬리 달림, 이제 양봉 하나 나온 다음에 자 그것들을 다 잡아먹는 이제 또 하나의 양봉이 나와준다면 샛별형 캔들을 우리가 인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요 자리에서 60일 이평선 근처에서 대부분의 양자모 관련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종목도 역시나 단기 반등이 또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상승 추세 반전의 신호, 그런 상승 반전 신호인 그 샛별형 캔들이 또 나와줬다라는 부분들에서 이 종목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오늘 한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종목 힌트를 좀 더 드려보자면 블록체인과 양자 보안 기술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끼가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이 종목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역시나 조금 이제 끼가 있다라는 게 보여지죠. 꼬리도 달리고 이제 상승폭도 크지만 또 조정폭도 큰 그런 끼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들이 좀 일봉상에서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차트를 또 가까이서 좀 체크를 해보자면 역시나 양자모 관련 종목들이 그랬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시세를 또 이렇게 만들어냈고 고점을 찍고 1월 초에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그 뒤로 이제 미국의 양자모 관련 종목들 조금씩 노이즈가 생기면서 차익 실현 그다음에 조정이 나오니까 동시에 이렇게 같이 하락을 하는 흐름들 만들어냈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이전에 이제 급등이 나왔던 가격대 근처까지 나와줬는데 이 자리에서 지금 이제 반등을 좀 시도하는 이런 캔들의 세트 모양이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아까도 제가 또 계속해서 설명드렸던 이제 수급이 들어와줬다. 오늘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좀 일정 구간 들어와주는 계속해서 지지받아주는 수급이 들어와줬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좀 받아준다면 요 이제 캔들을 업고 다시 한번 이전 고점 근처로 시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소개를 해봐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아마 이때 당시에 양자모 갈 때 양자모 뭐 엑스게이트, KCS 뭐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신고가 만들고 오늘 올라서 못 사서 내일 조정 들어오면 살려 그랬더니 내일도 이제 뭐 갭 띄워서 상승해버리고 이래가지고 양자모 관련주들 그냥 쳐다만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 조정장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떨어지는 자리에서 내가 받아서 이거를 수익으로 보겠다라고 마음을 먹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하락이 지금 조정이 며칠 나왔기 때문에 더 빠질까 봐 여기가 저점이 아닐까 봐 내가 못 사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손익비를 또 짧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손절가가 또 짧은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양자모 관련해서 수익을 보지 못했다 한 번도 구경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요 종목 같이 함께 공략하시면서 실시간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대응까지 전략까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 그리고 종목명은 제가 지금 자리에서 이 시간 안에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와 계시면 오늘 밤 10시 40분에 라이브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앞에 이제 또 불수급 관련 종목으로 해서 자율주행 반도체 한 종목, 지금 그거는 이제 팍스통신망 안에서 종목명이 공개가 됐어요. 그 종목과 방금 밀착 취재한 이 종목, 양자모 관련돼서 눌림목 공략하기 좋은 이 종목, 이 딱 두 종목에 대한 브리핑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밤 10시 40분 라이브 방송까지 참여하셔서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양자 컴퓨터 안에서 우리가 지금 바로 공략해 볼 수 있는 밀착 종목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블록체인과 더불어서 양자 기술까지 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이 조금 탄탄하게 뒷받침되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양자 암호 오늘장에서 큰 시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날아오를 수 있는 거 아닌가, 지금이라도 한 종목 담아봐야 되나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회를 줄 수 있는 종목이 오늘의 밀착 종목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대부분의 양자컴 관련주처럼 이평선 상에
시장에서 그래도 단기적인 반등이 나와준 모습입니다. 여태까지의 흐름이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략해보기 쉽지 않은 흐름으로 나타났다는 건 알고 있으시죠? 뻑하면 뭐 갭을 띄워서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갭을 띄워서 내려오고 이런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반등 시도가 나타날 때 여러분이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대응 전략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대응 전략은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될 예정입니다. 오늘 밤 10시 40분부터 라이브 방송도 진행되니까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라이브 방송에도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루 대표님과 주식광장 알차게 꾸려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